맛이라서 그냥 이 맛이 왜 이래? 따뜻 됐잖아. 그냥 따뜻하게 쥐가 올라. 자, 산염기 관련해서 이제 이번 시험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예, 선생님. 저번 시험에도 내가 얘기해 준 거 엄청 많이 나왔죠? 맞아요. 첫 번째 문제 쌤이 문제 그대로 줬잖아요. 네, 내가 준 거에 또 그대로 나왔더만요. 예, 너무 내가 민망할 정도로 곧 똑같이 내셨더만요.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문제. 아예 마지막 문제가 그거 쌤 책의 첫 번째 문제랑 완전 유도하는 거. 100% 유사했는데 우석이가 그거 3번 안 풀었길래 저도 그냥 넘기었는데 3번이 나와가지고. 저는 근데 맞았어요. 잘했어요. 저는 그 문제 풀었거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풀렸죠. 자, anyway.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요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뭐냐 선생님 프린트에도 나오고. 저기 이제 영어 표현으로 옥소애시드라고 돼 있고 우리말 번역은 뭐죠? 산소산. 요 말 아셔야 돼요. 알겠죠? 예? 산소산. 자, 이 산소산의 구조적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뭐 첫 번째 1 구조적 특징은 우선 이렇게 돼요. XO 수소 이렇게 생겨먹은 걸 우리가 옥소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그리고 이 X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OH가 붙어 있는 걸 산소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산소산은 여기 있는 이 수소가 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산해리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다 보면 비공호 전자쌍이 몇 쌍 있을 수밖에 없어요. 2쌍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 산소하고 수소 사이 이렇게 결합 전자쌍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용액 중에서 산해리가 된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걸 의미하느냐? 요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요렇게 뾰병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산해리를 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의 이온가는 뭐가 되죠? 이 수소의 이온가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산소 마이너스 보이시죠? 요 산소 마인 한소는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산소산에서는 요런 산해리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자, 이때 요 둘의 관계를 또 뭐라고 하기도 하죠? 요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짝이라고 하기도 하죠. 서로 간에 이제 짝산 짝염기인데 물론 반응식을 이렇게 쓸 때는 짝산 짝염기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짝산 짝염기라고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HO, XOH 한 다음에 더하기 H2O 한 다음 요렇게 H3O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반응식을 요렇게 쓸 때만 엄밀하게 요 둘이가 짝산 짝염기 관계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좀 불편해요? 불편하죠? 어차피 H 플러스나 H3O 플러스나 역할은 같아요? 역할이 달라요? H 플러스와 H3O 플러스는 수용액 중에서 역할이 같아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두 관계가 짝산 짝염기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건데 그냥 축약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대강 여기 짝산 짝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능 같은 데서는 요거 짝산 짝염기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수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을 때만 짝산 짝염기라고 해야 되겠지? 예? 수능에서는 일체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짝산 짝음기를 쓰려면 반드시 이렇게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으로 반응식을 쓰고 나서만 짝산, 짝염기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반응식을 이렇게 썼을 때는 짝산, 짝염기란 말을 못 써요. 원칙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원칙을 묻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때만 짝산, 짝염기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이제 막 화학 많이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냥 짝산, 짝염기 대충 하는 거지 뭐. 알겠죠? 뭐 anyway.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산소산색이 비교를 할 때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요거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그 짝산이 더 생산이다 라는 말을 이제 화학에서 이제 뭐냐면은 관습적으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쓰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써놓은 요 표현이 이번 시험에 꼭 나올 테니 잘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크게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1 X의 한 다음에 여기 좀 비워 놓으세요. 제목을 비워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예시를 줄 거냐? 바로 봐. 짜잔, 보이시죠? 이렇게 생겨먹은 산소산이 있습니다.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죠? 브로민이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어쨌거나 산해리를 한다고 하면 이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요렇게 짝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했죠? 됐죠? 자, 그런데 이때 브로민 대신에 뭐가 있을 수도 있냐면 염소.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소가 이온화가 되면서 짜잔, 이렇게 짝염기가 만들어질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아래에 산해리를 되는데 산해리가 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걸 표현하는 루이스 구조가 뭐 매우 달라요? 뭐 완전히 똑같아요. 뭐 완전히 똑같죠, 그렇죠? 여기자 이게 이제 브로민이냐 염소냐에 따라서.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은 이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데 이게 희한하게도 이 뭐냐면 두 개가 산성도의 비교가 같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나요.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구체적으로 숫자를 찾으면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 있더라? 한번 써보자. 아유, 어디 있더라?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 있냐?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값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래서 요때의 산해리 상수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요. 그 다음 얘는 요때 산해리 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랍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자, 산해리 상수는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실험해서 알아내는 거죠. 실험해서 저렇게 됐다고 하면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아시다시피 산해리 상수는
클수록 생산이에요? 작을수록 생산이에요? 산해리 상수는 클수록 생산이라 그래요? 작을수록 생산이라 그래요? 클수록 생산이라고 하죠. 제어가. 눈은 좀 뜰만해요? 아까 계속 자더만. 그래요? 그래.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데이터가 이러하니까 이거로부터 얘가 오호 더 생산 아시겠죠? 더 생산. 그러면 이때 맨 위에 있는 이 말이 요 말이 맞는 말이라면 이땐 이 둘 중에 누가 더 안정한 짝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는 누가 더 안정한 짝염기라는 얘기입니까? 이 녀석이 더 안정한 짝염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말을 쓸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알겠죠? 요 표현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생산이 더 생산이다, 짝산이 더 생산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을 뭐라고 부르느냐? 브랜스테드 로우리 애시드 베이스 컨셉이라고 합니다.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왜 저런 표현을 쓰는 거냐? 잘 보세요. 짝염기는 산해리의 결과죠. 그러면 산해리의 결과가 좋다면 그런 산해리가 더 잘 될 거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산해리가 더 잘 된다는 얘기는 그 원래의 짝산이 더 생산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써놓은 말이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은 경험적입니다. 경험적이란 얘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발레도 많다? 발레도 많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 발레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많은 실험 데이터에서 그런 거 같은 대강의 경향성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실험 데이터에서는 거의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그냥 이런 경향성이 있다 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논리인 건 맞아요. 이상한 논리인 건 맞아요. 이게 왜 이상한 논리?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 알겠어요? 자, 이 말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다 생각해보세요. 맞는 말 같다. 자, 좀 이상하다. 그래? 미소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가 좋으니까 변화가 잘 일어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그럼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얘가 생산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얘가 반응을 잘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좀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앞뒤가 틀린 게 아니냐? 오. 결과로 과정을 증명했습니다. 아, 결과로 과정을 증명한다? 오. 자, 예시를 들면 좀 명확한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김선아랑 살잖아요. 네. 김선아하고 나의 사이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여가를 어떻게 보내죠? 정의로는 여가를? 무조건 김선아랑 함께 하거든요. 놀러 가도 김선아, 쇼핑도 김선아, 술 먹어도 김선아. 나는 술을 되게 좋아해요. 술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김선아가 아닌 사람이랑 술자리 하는 거. 별로 정말 싫어해요. 지금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왜 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 유일한 자리는 김선아와 딸들이 있는 데서만 술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곁들이는 거지. 막 회식 가서 술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김선아랑 그래서 놀러도 같이 가고 쇼핑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되게 역사, 철학, 경제, 문학, 뭐 예술 이런 얘기도 김선아랑 계속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논리적 유희도 김선아랑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선아하고 나는 되게 행복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김선아하고 나는 첫눈에 반했을까요? 자, 잘 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 변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선아하고 나는 현재 사이가 좋기 때문에 첫 만났을 때부터 사귀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아 이상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짝사랑이 더 센산이다. 맞는 말 같아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선호하고 나는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김선호하고 나는 언제 만났다고 했었죠? 중학교 때 학원에서 만났다고 했죠? 그때 김선아가 나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미친놈, 사이코. 그래서 그 학원에서 김선아가 나를 싫어하기로 엄청 유명했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나는 처음에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예뻐가지고 막 쫓아다녔거든요. 선아야 나랑 놀자 이러면 이제 김선아 아 미친놈 저리가 뭐 이런 사이였어요. 이런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언제냐면 그 중학교 때도 지나고 고등학교 때도 지나고 계속 알고는 지냈었죠. 고향 친구니까. 그러다가 내가 대학원 다니고 김선아가 사회생활 할 때 그때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김선아가 제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거 나랑 사귀기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징그럽고 싫어했던 정일원이랑 연애를 시작했다냐. 그래서 막 김선아가 막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거 김선아가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좋다고 이 변화가 항상 잘 될 거냐? 반례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 가지 논리를 들이댈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반례들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례들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을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도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화학에서 활용하는 대강의 경향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이름하여 브랜스테드 로우리 애시드 베이스 컨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야매 이론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야매라는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왜? 굉장히 잘 맞거든요. 또 실제로 해보면 희한하게도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시험에도 이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달리 갔지. 나는 이제 과학고를 부산과학고를 갔고 김선아는 이제 부산에 있는 학산여고를 갖고 갔어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화는 계속 했는데 이제 대학을 이제 나는 서울대 갔고 김선아는 또 서울로 왔어요. 이게 서울대는 아닌데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게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면 김선아가 뭐 전화는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선아야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러면 김선아도 뭐 때로는 좀 심심하고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 그러든가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한 번씩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일 김선아랑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한 번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를 하면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막 핑계대고 안 만나요. 나 바빠 막 이러는 거예요. 선아 왜 그래? 그러면 나 바쁘다니까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한 석 달이나 짧게는 석 달 좀 길게는 6달 후에 또 전화를 하면 그때는 또 뭐 한 번 더 보재요 또. 그리고 나서 한 번씩 만나면 또 6개월, 3개월은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사귀고 나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나서 물었죠. 자기야 왜 옛날에 한 번씩 나랑 만나면 두 번 다시 연락이 되기 어려워? 김선아가 뭐랬게요? 일단 김선아는 그런 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담백한 사람이에요.
아주 직관적이고 담백한 사람이에요. 남자친구 있었어. 그것도 아니에요. 김선아가 뭘 했냐면 나랑 데이트를 하고 가면 집에 가서 토한대요. 토한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독극물이냐? 왜 나를 만든 토하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 속이 메스껍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면 막 속이 메스꺼워서 걔 너무 싫어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으악 다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느꼈던 메스꺼움과 그 느끼함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데 3개월은 걸린대요. 그걸 3개월쯤 지나면 가물가물해지는 거지. 그때 이제 좀 심심하고 그러면 다시 만나주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난 아직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김선아가 그랬대요. 미소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모르긴 하여튼 그랬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요게 100% 맞는 말은 아니다. 자, anyway 그럼에도 이 논리 구조를 설명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안정함을 설명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1. 원자 내 전자 밀도가 높을 경우 원자 내 전자 밀도가 높을 경우 전자 간 청력이 커져서 불안정해진다. 자, 우선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어쨌거나 밀어 제끼는 힘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건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혹은 이렇게 봐도 좋아요. 위치 에너지의 증가. 자,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커질 때 안정하다는 말을 써요? 위치 에너지가 작아질 때 안정해진다는 말을 써요? 위치 에너지가 작아질 때 안정하다는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지면에 대해서 요렇게 있을 때 하고 요렇게 있을 때 어디를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렇게 있을 때를 안정하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청력이 커지면 그건 무조건 위치 에너지의 상승을 의미하고 그걸 그냥 일상생활 용어로 불안정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전자 밀도가 높다 라는 말을 화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어떻게 쓰냐면 전자 밀도의 편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자 밀도의 편재화. 무슨 말 알겠죠? 영어로 쓰면 localization 이걸 우리말 편재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약간 영어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local이라는 뜻이 뭐예요? local. 그냥 명사로 쓸 수도 있어서 명사로 쓰면 지역이죠. 어떤 지역.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동사와 명사화를 한 거거든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 중에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이 영화 아는 사람? 이 드라마 아는 사람? 네, 프리즌 브레이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탈옥. 브레이크니까 깨는 거잖아요. 감옥을 깨는 거니까 탈옥. 이게 영화가 그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 수감이 돼요.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명을 썼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걸 누가 풀어주느냐? 그 사람의 동생. 그래서 그 동생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이 천재소년이야. 천재소년이어가지고 그 동생이 형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감옥으로 대신 같이 들어가. 어떻게? 그냥 편의점에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있는 감옥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서 형을 탈옥시키는 내용이야. 어떻게? 천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왜? 그 동생의 직업이 건축가예요. 건축가여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감옥의 설계도 있죠. 설계도를 온몸에 문신으로 새겨요. 근데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겠어요? 남이 보면 그냥 문신인데 자세히 보면 문신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코드를 심어요. 그래서 온 몸에 그 감옥의 설계도를 새긴 다음에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형과 몇몇의 조력자들과 조연 캐릭터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탈옥하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누가 형을 이렇게 뭐냐면은 형에게 누명을 씌웠느냐 그것까지 밝혀내는 뭐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 봐도 재밌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탈옥에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제목이 탈옥인데. 그러면 탈옥을 했을 때 제일 짜증나는 사람 누구겠어요? 검찰. 자, 어쨌건 뭐 누명을 썼건 안 썼건 죄수가 프리즈너가 탈옥했으면 제일 난감한 사람 누구겠어요? 교도관. 바로 교도관보다도 교도관 청장. 소장이겠죠. 소장. 구청관. 교도소장이요. 교도소장. 교도소장. 교도소장 완전 빡 돌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게 교도소장이 이제 그 밑에 그 교도관들 교도관들한테 막 엄청 혼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잡아오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교도소장이 그 교도관들한테 이 탈옥에 성공한 범죄자들을 잡아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큰 소리 치면서 빨랑 가서 잡아와! 우리말로 하면 잡아와 이거잖아요. 잡아와! 를 영어로 이 단어를 쓸지 여러분은 상상 못할 거예요. 영어로 그 새끼들 잡아! 영어로 그 새끼들 잡아! 영어로 이게 우리말 표현으로는 잡아왔는데 이걸 영어로 굉장히 독특하게. 근데 영어로 한국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그러니까 비영어권 사람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표현해요. 이게 영어가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단어가 어렵지 않은데 평소에 알 수 있는 단어인데도 희한하게 이 잡아와를 쓴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부분 그 죄수들이겠죠. 도망간 애들이겠죠. 자, 로컬라이즈. 직역하면 뭐냐면 그들을 지역화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역화해라? 지역화해라? 지역화가 뭐겠어요? 어느 장소에 거기 모여 있는 거를 로컬라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역화에 있으면 거기 가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풀었으면 걔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위치를 추적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가서 잡지. 근데 이거를 앞뒤다 자르고 한글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잡아와! 이거지 그냥. 근데 그냥 잡을 수 있나? 얘들이 와서 그 다음에 얘들이 누구랑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다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상 전체를 영어로 localize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앞뒤다 자르고 그냥 한글로 번역 어떻게 그 새끼를 잡아!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어려운, 영어라기보다는 외국어가 어려운 이유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이 로컬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럼 잘 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전자의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놈의 전자가 여러 군데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 콕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 콕 몰려 있으니까 밀도가 높은 거지. 그걸 영어 단어로 localize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명사로 쓰면 localization, 형용사로 쓰면
로컬라이즈드. 과거분 사용으로 쓰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편제돼 있음을 로컬라이즈드라고 쓰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럴 때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화학에서 사용하는 전자밀도에 대한 안정성, 불안정성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우선 인식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하고 과학이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 수학, 과학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바꾸고요. 영어는 여러분의 뭘 바꾸죠?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지금은 영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 왜냐면 단위수도 낮고 과학고도 다니고 하니까. 근데 딱 대학만 가봐요. 대학만 가면 수학과 쓰레기 아무런 쓸데기가 없어요. 수학과학은 아무런 쓸데기가 없어요. 사회에서. 그냥 전공을 하니까 전공에서 일부 쓰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의 사회에서의 퀄리티는 외국어가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하면 퀄리티가 올라가고요. 외국어를 못하면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그리고 혹은 외국어는, 그럼 이 말은 뭐 꼭 영어뿐만 아니라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말을 해도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외국어 공부는 꼭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영어 때문에 발목 잡힌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영어 실력이 어떨까요? 난 영어 실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나는 영어를 글로는 어느 정도 써요. written English는 좀 써요. 왜냐면 영어로 글도 쓰고 논문도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돼요. 스포큰이 안 돼요. 그래서 글로 쓰거나 메일을 쓰는 건 편하거든요. 쓰면 되는데 외국 사람이 나타나죠? 이렇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쓰는 게 소통이 될 정도는 하는데, 말하는 건요, 외국 사람을 보면은 얼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좋은 기회를 여러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쓰고 메일 보내고 하는 건 저쪽에서도 오 괜찮다 하는데, 전화 인터뷰하면 이제 영어 좀 안 되시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기회들을 많이 놓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이니까, 뭐가 인생을 바꾼다고요? 외국어 알겠죠? 그렇죠? 명심하세요. 자, anyway, 하여튼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잘 봐. 특별히 전자밀도가 높아 보이는 건 어느 쪽의 전자밀도가 높아 보일까? 산소가 음이온 형태니까 아무래도 이쪽하고 이쪽에 전자밀도가 높아 보이겠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브로민보다 염소의 전기 음성도는 더 커요, 더 작아요?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자, 어떻게 크냐? 브로민은 전기 음성도가 2.8 정도야. 2.9 정도예요. 염소는 전기 음성도가 3.1 정도예요. 아시겠죠? 물론 큰 차이 나요. 뭐 조금밖에 차이는 안 나요. 조금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건 대소비교니까 이러한 차이로서 설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염소가 산소, 음이온으로부터 일부의 전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내어놓는 성격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성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성이죠? 들린다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 음이온에 붙어있는 브로민이나 클로린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전자밀도 일부를, 여기 있는 전자밀도 일부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누가 더 전자를 많이 끌어들일 거다? 얘가 전자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더 끌어들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ClO 마이너스에서 전자 밀도가 더 비편재화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B자 있죠? 자, 무슨 B자예요? 요 정도 한자는 알죠? 이런 걸 아니다 라는 뜻의 B자를 쓰죠? 여기에 있는 비편재화 얘를 영어로 뭐라고 쓰느냐? delocalized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닐 B자를 D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delocalized를 우리말 번역 비편재화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산소 음이온이면 전자 밀도가 산소에만 콕콕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산소 음이온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기음성도 큰 게 붙으면 여기 전자 밀도를 염사 쪽으로 쪽쪽 끌어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산소의 음전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 전체의 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을 비편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편재화된 건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편재화된 건 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편재화된 건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편재화된 건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한 거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비편재화될수록 전자 간 청력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비편재화될수록 전자 간 청력은 작아질 테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비편재화돼서 이것이 더 안정한 짝염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을 다시 여기에 갖다 붙이면 이놈이 더 센사님을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이때 앞뒤 다 자르고 이 제목을 뭐라고 쓰면 되느냐? 바로 X라고 하는 녀석의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해당 산소산이 더 센산이다 라고 외워놓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옥소 애시드 대소비교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요. 됐죠? 오케이. 다다.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그래서 오늘은 편재화, 비편재화라는 말 자체를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빨리 쓰시고. 자, 됐죠? 됐죠? 자, 다 썼어요? 썼죠? 그러면 이 전기 음성도로부터 우리는 이 전기 음성도가 크냐 마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클수록 센산이라는 얘기죠. 그럼 작을수록은 뭐라는 얘기죠? 작을수록은 약산이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전기 음성도가 크냐 작냐가 해당 녀석의 산성 염기성을 설명해 줄 수 있나 보다. 그죠? 그럼 이걸로 뭘 응용해 볼 수 있느냐? 자, 요 중간 지울게요. 중간 지울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관련된 퀴즈. 자, 뭘 할 거냐? 바로 NaOH
자, 이 녀석의 산성 염기성을 한번 예측해 봅시다. 근데 뭐 예측이랄 것도 없고 사실은 쟤는 산성 염기성 뭐예요? 염기성이죠. 저 녀석은 대표적인 무슨 물질이에요? 염기성 중에서도 강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앞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냐? 우선 이 녀석도 산소산이라는 건 알겠어요? 자, 묘하게도 강염기지만 이 또한 산소산의 한 종류라는 거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산소산에서 이 녀석이 만약에 act as 얘가 만약에 산으로 작동한다. 다른 산소산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요렇게 되면서 짜잔 됐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염기로 작동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됨을 알고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결론은 2번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왜 1이 아니고 2인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전기음성도죠? 전기음성도.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소디움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소디움 전기음성도. 이런 걸 이제 무슨 금속이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주기율표상 몇 쪽? 1쪽. 알칼리 금속이면 전기음성도가 물론 당연히 뭐 주기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1이에요. 좀 커봐야 1.1, 작으면 0.9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뭐 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의 뭐 대동소이 뭐 1에서 0.9 사이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슈쇼는 전기음성도 얼마? 슈쇼는 전기음성도가 2.2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산소, 음이온, 산소, 음이온인데 저 보세요. 산소, 음이온, 산소, 음이온인데 얘는 전기음성도가 뭐라고요? 1. 얘는 전기음성도가 2.2.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산소, 음이온의 전자 밀도를 비편제화 하겠어요? 요렇게 시키기가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비편제화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이런 음이온이 안정하겠어요? 요런 음이온이 안정하겠어요? 역으로 이쪽이 더 안정한, 이 경우는 뭐 짝염기라고 쓸 수는 없고 음이온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NaOH 입장에서는
수소 쪽의 이온화가 조금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소듐 쪽의 이온화가 조금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소듐 쪽에서 이온화되는 게 안정하기 때문에 산이 아니라 염기로서의 반응성이 우세하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산을 NaOH 등에도 확대를 해가지고는 이런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뭔 말인지 아시죠? 아시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시고. 아이고. 좋아.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름? 이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게 있었고 요게 있었죠? 요 둘의 이름은 어떻게 부르냐면 위에 있는 애 하이포 브로머스 애시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얘는 하이포클로러스 애시드입니다. 자, 위쪽 이름하고 아래쪽 이름의 문법이 같은 거 아시겠죠?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 Br에다가 브롬이라는 어근을 넣은 거고요. 염소에다가 클로르라는 어근을 넣은 차이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하이포브로머스 애시드, 아래쪽은 하이포클로러스 애시드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말 번역은 브로민산. 우리말 번역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래쪽 건 염소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논리를 쿡쿡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름도 요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자, 됐죠? 고다음 이렇게 올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시우사. 자, 첫 번째는 전기음성도 어쩌고 저쩌고의 얘기였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산소. X. 요거에 짜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요 산소, 요 동그라미 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산소고요. 요렇게 쓴 건 이중결합입니다. 자, 산소가 어떤 원소에 이중결합으로 들러붙을 수 있나요? 많죠, 뭐 알겠어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뭐. 탄소, 산소 이중결합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들러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저 X 자리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결합된 요거가 더 많이 결합될수록 더 센산입니다.
좋아. 아이고. 자,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뭔 말이냐? 여기 줄게요. 이렇게 줄게요. 다 지워도 되겠죠? 지우자. 자, 그래서 오늘은 이름만 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할 건데 어떤 녀석이 있을 수 있냐면 요렇게 요런 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놈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염소, 산소, 수소, 염소, 산소, 수소, 염소, 산소, 수소, 염소, 산소, 수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다 동일하게 구조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소, 산소, X, 수소, 산소, X니까 모두 다 뭔 겁니까? 산소산의 예시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묘하게도 X 자리에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추가적으로 붙어 있게 되죠.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럴 때 얘들 또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 얘 이름은 클로릭 애시드입니다. 클로릭 애시드. 우리말 번역은 염소산입니다. 염소산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애 이름은 퍼클로릭 애시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과염소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라는 말을 누구에 대한 번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퍼. 아시겠죠? 퍼를 우리말 번역 과라고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퍼의 뜻은 뭐냐면 바로 산소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뜻입니다. 그때 쓰는 말이 퍼 혹은 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클로릭 애시드에 대해서 산소가 다 많아질 때를 퍼클로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클로러스 애시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 번역 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R을 어느 부분에 대한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OUS 아시겠죠? OUS 그거를 R라고 번역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OUS 이건 어떤 뜻이냐? 산소 하나를 제거한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었던 산소 중 하나가 없어졌죠? 그럴 경우 클로러스 애시드 우리말 번역으로는 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이포클로러스 애시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 번역 하이포 아염소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때 또 붙은 하이포라는 어근을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쓴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하이포라는 말의 뜻은 이제 구조적으로 딱 보니까 어떤 그래머가 있는지 알겠죠? 바로 하이포라는 어근은 산소 하나
또 제거. 아시겠죠? 예? 그때 쓰는 어근이 하이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시리즈가 그 문제에서 이름이 뭐냐를 묻는 가장 유명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이포클로러스 애시드, 클로러스 애시드, 클로릭 애시드, 포클로릭 애시드 아시겠죠? 요런 그래몬 알아두시는데 자 결론적으로 그 X에 뭐가 많을수록 산소가 많을수록 더 생산이라고 했죠? 더 생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생산이겠어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생산이겠어요? 얘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모어 어시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러냐에 대한 설명부터 내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그림을 좀 몇 개 그려야 돼서 내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내일 올 때는 저번 시간에 줬던 연력학 책이죠. 연력학. 연력학 책 가지고 오세요. 연력학 책 알겠죠? 요거는 일요일 날 할 거예요. 일요일 날 알겠죠? 요거는 일요일 날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고 내일은 연력학 할 거예요. 연력학 책 제보해 준 거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